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신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 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든 경금 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 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 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기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원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원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원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원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원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비유를 하자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도자기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죠. 경금 같은 것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그 강철이라든가 무쇠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이런 반지 보석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무기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거나 또는 금방 매금시키는 것을 신금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됩니다. 인월은 이제 입춘이 되면서 인월이 되는데, 중요한 것,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죠. 초춘 초봄이 되면서 아직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춥다, 조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신금 또는 경금,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니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절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임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도세주옥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월에 절지되는 일간 신금이 너무 약하게 되면 수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서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고, 병화라든가 정화 등이 있게 되면 화극금에서 일간 신금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월의 신금이 신약하니 반드시 약한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때는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같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신금을 도와준다고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만약에 천간에서 신금을 도와줄 때는 습토고 작은 토인 니사 같은 작은 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인월 같은 경우는 경금 같은 것이 있거나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인월 같은 경우 토가 있게 되면, 기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토가 기토를 인성을 갖다 파하기 때문에 그 기토가 일간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경금이라든가 신유금 등이 있게 되면 이 금은 일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많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연 같은데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거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신충하는 것을 좋게 보는 이론도 있지만,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령을 극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축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인월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를 마련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그 일간에 태어난 원령은 어떤 원령이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니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왕세는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체이고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서는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간의 왕세가 어떠냐를 보는 것이 그 관건이 될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환경과 마찬가지로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또는 너무 건조하거나 습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또는 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왕세와 한열에서 나오는 용신치용법이 바로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세에서는 억부용신법을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용신법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니,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2가지가 가장 큰 축이 된다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디까지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은 양목이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음금이 양목을 봤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음대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신금인 내가 월지에 있는 인목을 극한다. 이건 주체가 내가 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악극자라고 하고, 이건 재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여성한테는 남편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 좋게 작용하게 되면 질병, 도적, 적군 등과 같은 것으로도 보기도 하는 것이 이 관성이었고, 오늘 공부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재물로 보기도 하고요. 남자한테는 처가 되기도 하고, 인기도 해당이 되겠고, 근면, 성실성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오락이라든가 주색잡기 같은 것들도 재성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간이 왕하고 신왕하고 제왕하게 되면, 신왕제왕하게 되면 역시나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신왕제왕, 일간이 왕에서 왕한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신왕제왕하게 되면은 현처를 얻기도 하고요, 큰 재물을 얻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크게 얻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출직 공무원 같은 거,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야지만 투표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재성이 해당이 되고, 신앙제왕한데 관운을 만날 때는 그와 같이 선출직 공직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면성실을 하는 것이니 일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들, 바로 이 신앙제왕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제다 신약한 사주 구조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신약제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반대죠. 신왕제왕과
제다신하고 좀 반대 개념. 이거는 일간이 약하다는 뜻이고, 일간이 약하면 근변성실한 것이 아니라 일간이 게으르다라는 생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에 빠져서 패가 망신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또 제다신약 또는 신왕제양한 그런 사주입니다. 사람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재물이라든가 처덕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봐서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입니다. 그래서 정재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한 재물을 정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편재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재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라든가 이자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편재는 일확천금 같은 그런 재물로 볼 수 있죠. 어떤 것, 예를 들면 로또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 같은 것들로 인해서 큰 재물을 얻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과 편제격은 같은 재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정제격인 사람들은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마인드인가 하면, 편제격은 약간 도박성도 있고 투자할 거가 아닌 것들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제가 좋다, 편제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편제가 좋고 정제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과 사주 전반적인 틀을 놓고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흑백 논리로서 정편제를 놓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게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경금 인월생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양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목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금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재왕한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있어서 약한 신금을 도와서 일간 신금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왕재양한 사주구조가 돼서 뭘 할 수 있다?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지인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봉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이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을 취용할 때 쓰지 않고요. 병화 간목을 취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정관 격일 수 됩니다. 음금이 양화를 받고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정제격이 되거나 또는 정관격이 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도와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전 계절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어서 차가운 기운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금수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월의 신금이 신약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어서 나를 돕는다라고 하면, 목이 왕할 때 목은 목극토에서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인
토가 나를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또 신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석과 같다 그랬죠. 토로서 금을 생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금을 오금시킨다. 금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인성이 토로서 돕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이렇게 재성이 왕할 때는 같은 비견 겁재가 있으면 그 비견 겁재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재성을 갖다가 군비쟁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재성을 분재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물론 비견 겁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성이 토가 있어서 생겨주는 것도 좋지만은 토보다는 비견 겁재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이렇게 인성 또는 비견 겁재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은 뭐다 상관이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비견 겁재는 또 뭐다 목을 억제하다 보니까 하니까 약한 임수를 갖다가 금이 생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 주니까 용신인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고, 금수가 많아서 사주가 한습해진다. 이때는 병화를 치용해서 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얻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사화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 그리고 인월은 아직은 겨울에서 넘어온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장생처가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 절지라서 매우 약했던 것이 사화를 얻음으로써 일간 경금의 뿌리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겠으나, 인월에 사화가 있어서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반드시 또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 세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세력이 없을 것 같지만은 사화를 보게 되면 무토가 녹을 얻기 때문에 무토도 나름대로 세력을 얻게 되죠. 물론 왕한 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월의 신금 작은 금은 토다 매금할 정도의 힘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투출돼서 작은 신금을 갖다가 매금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약하다고 해서 무토인 정의를 얻게 되면 무토는 또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토는 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제하고자 하는 사주의 수기가 없고 너무 건조하다 보니 을목은 무토를 제할 공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가 없게 되면 을목도 사목, 고목이 돼서 마르죠. 풀이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를 얻어서 신금을 윤택하게 해주고 사주 전반적인 것을 조후가 아니라 건조한 것을 춘한이 들어서 건조한 것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지는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금이 사에도 무리를 두고 유에도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없어서 사주가 건조하다는 점, 그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이렇게 매금하려고 한다는 점,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요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을 얻어서 신금이 뿌리를 얻고요. 사월에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좋겠고, 수기가 부족한 중에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는 신금을 세진 도세주옥하는 그런 공력은 없습니다만은 사주가 그래도 건조해지고 춘한 봄에 가뭄이 드는 것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점 뭡니까? 무토가 월간에 투출되는 것도 안 좋은데 무토가 다시 하나 투출하게 되면 이건 10중 8구는 신금을 토다 매금할 수 있다, 좋지 못하다. 토는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월진지 인목이 있기는 하더라도 을목 가지고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에서라도 이 무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운이 좋을 것이고,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술시가 되겠죠. 이거는
무자시는 그래도 무토 두 개가 사해불을 뒀지만은 무술시가 되게 되면 무토 두 개가 술에도 통근 가능하죠. 사해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사주에 수가 없어도 매우 건조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무술시가 되게 되면 대운에서 수운이 온다 하더라도 왕토가 수를 갖다 제거시켜버리는, 극해버리는 역할도 하게 되니까 인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과다라고 해서 신금이 무토가, 특히나 무토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 재성인 간목으로서 용재파인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축시하고 무토하고는 좀 무술시나 자시하고 다른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토? 매우 건토, 초토라고도 합니다. 기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리이기 때문에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축토도 이건 습토죠. 그래서 유축해금, 사유축해금까지 볼 수도 있는데, 중간에 금국을 형성하는데 중간에 목이 껴있으면 잘 합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유축 정도로만, 유축 준삼합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역시나 일간 자체는 사유 축에 다 뿌리를 두고 기토가 생하지만은 임수가 없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금이 오금 또는 매금 되는 것이 좀 아쉬운 그런 생시라고 보여질 것이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임수, 수를 보지 못한 그런 매우 좀 단점이 있겠고, 근데 이제 경금을 얻게 으면 토의 기운을 이제 경금이 설해주는 그런 역할은 역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아니면 운이 이제 이렇게 수운으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발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묘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인월에 간 중에 그래도 일지 유금을 얻어서 조금 통권에서 좀 살아볼 만했는데, 묘유충 딱 하는 순간 유금 깨지고, 목목 깨지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 모광절에 목이 많은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묘유충 함으로 인해서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유금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중에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생시, 임진시가 되면 이렇게 진유합금의 임수토천간에 투출해서 이것은 신금이 뿌리도 없고 임수가 세진다는데, 무토가 병이긴 하지만 이거는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무토를 좀 제거할 수 있다면 오개티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물론 인월의 을목도 있기 때문에 무토를 어느 정도는 통제 제어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약간의 오개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수를 얻었습니다. 사유해금에 전체 사주 국세를 갖다가 조율하지 않게 약간 윤택하게 하는 정도의 용도는 있지만은, 개수를 가지고는 신금을 도세주옥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고요.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 인월의 간목에 투출돼서 정제격에 토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잘 보시면은 무토도 사에 뿔을 뒀고요, 오에도 뿔을 뒀습니다. 인월의 간목이 무토를 제하고자 하는데 뭐가 없어요. 수가 없기 때문에 무토가 어떤 사목 또는 고목이 돼서 간목에 이미 매우 부족하죠. 이것도 운으로 어디 가야 돼? 수운으로 가서 간목이 살아나야지만 토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주원국 자체가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죠. 유금이 있는데 건조합니까? 라고 봤을 때 신금과 그 다음 유금의 차이는 뭐다? 신금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지만은 유금은 물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투출된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지 신중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병화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무술시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기해시 같은 경우에 해수를 얻어서 사주가 좀 한습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좀 오금하는 그런 영향을 있다 하더라도, 기해시가 되면 좀 한습한 그런 구조가 돼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